자, 그다음 접대비에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 접대비. 음식점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직원과 먹었다 이러면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는 그런 음식비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공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거래처 직원하고 먹은 음식값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왜? 접대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거래처 직원하고 먹은 음식 대금도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비용으로서 한도액 계산을 따로 하지 않는데 접대비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을 매출액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그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을 받아요. 초과된 부분은 증빙서가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렇게 접대비로 지출한 이런 증빙서를 부가세나 아니면 법인세 등의 어떤 이득을 생각해서 그걸 목적으로 복리후생비로 개정 과목만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우리나라 세법, 국세기본법에서 이런 게 있어요. 국세 부과의 원칙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실질과세의 원칙 이렇게 해서 명칭이나 형식 여하에 불문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아무리 복리후생비로 분계를 해서 장부 기입을 해놨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니까 접대비구나라고 하면은 접대비로 봐서 부가가치세 다시 환수 조치 추가 징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로서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요 부분을 또 법인세로 추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이 부분은 잘 우리가 판단해서 구분해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면세 사업자에게 5기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세 사업자로부터 이제 공급되어지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면세 사업자까지 도달하기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징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세 제도긴 하지만은 면세 사업자로부터 앞으로 이제 면세지 그 전까지는 면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분 면세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에 반해서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영세율 그 적용을 받아서 공급하는 그 사업자에게 5기까지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정부에서 어떤다고요? 다시 다 환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 면세 제도 이랬었죠. 그래서 거기와 연결돼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세 사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 토지도 사실은 면세예요. 그죠? 토지 거래는 생산 요소로서의 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지에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에 어떤 게 있느냐면은 토지를 구입해서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데 사람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장비를 이제 동원해서 그러한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중장비 대여업에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부가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대신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토지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구입해서 이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이 토지에 포함을 시켜야 돼요. 토지 취득금액에.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정리가 되겠죠? 예. 토지의 정지 작업을 하는데 중장비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우리는 대신 그걸 지급하긴 하지만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물론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단서 규정이 등록일로부터 소급해서 20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가서 좀 더 세세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공제되는 매입세액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그런 이제 큰 종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불공개되는 매입세액에 대한 종류 이렇게 정리했는데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이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련된 예제, 교재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같이 살펴봄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개념과 종류를 좀 더 이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